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에서 덩어리 보원 당내를 빼버린 원문을 보도록 하시죠. 마지막 구절은 당내 공하입니다. 살펴보면은 당내는 전혀 노랫가사가 아닙니다. 가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순수한 보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맨 끝자는 당내가 없이 공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문장 전체가 풀이됩니다. 당내는 아무런 이 글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공하라는 덩어리로 된 보원이 노랫가사 속에 끼워 넣어진 것입니다. 당내라는 덩어리 글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내자를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차려놓은 나무입니다. 내자는 역사서에 나오는 신단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당은 마땅하다 할 때 마땅당, 내는 신단수 내입니다. 마땅하다 플러스 신단수를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마땅히 신단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배우는 신단수의 제천의식에 연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내라는 두 글자가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덩어리 보원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의 이러한 덩어리 보원에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덩어리 보원은 놀랍게도 한글 향가의 역사를 알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백제가요, 고려가요를 보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노래에 이상한 글자 덩어리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리의 위중줄가, 정읍사의 어기야 어강돌이, 아리랑의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글자 덩어리들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후렴구다, 흥을 돋구는 구절이다, 여흥구다, 이런 온갖 등등등 온갖 상상만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후렴구라 알려져온 뜻모를 이 글자들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 글자 덩어리들은 향가의 보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위중줄과 어기야 어강돌이, 아리랑 이러한 글자들은 향가 가사 속에 끼워 넣어진 덩어리 보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향가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덩어리 보원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자 이것이 향가 짓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당내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증질과 어기야 어강돌이, 아리랑 이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공무도화가가 정읍사나 가시리와 같이 한자의 원문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왔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가시리의 구절,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위중절가 대평성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듯이 아마도 당내임을 어찌하리 이런 식으로 전해왔을 것입니다. 한자도 없이 당내임을 전해오리 어찌하리 이렇게 소리로만 전해오니까 당내 뜻을 당연히 모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당내라는 소리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덩어리 기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덩어리 기법은 고조선 망국 후에 우리 민족이 만든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었습니다. BC 198년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마한 땅에 내려와 왕을 칭했습니다. 고조선의 왕이 내려온 겁니다. 어디로요? 마한으로. 그리고 또 고조선의 준왕이 내려오고 난 뒤 100년 후에
이번에는 BC 104년에는 위만조선이 멸망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그 난리를 피해 피신해와 남쪽으로 와서 경주 인근 산골짜기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해 오면서 고조 향가 제작법과 그 제작법 속에 들어있는 덩어리 기법도 가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정착한 곳에서 나라를 만들면서 덩어리 기법으로 향가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읍사도 그때 만든 노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 그때 한반도 남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조그만 나라들이 들끓던 소국시대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역사의 여명기입니다. 이때 향가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노래가 정읍과 경주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반도 남부로 내려왔고 심지어는 훗날 지도자들을 따라 바다 건너 일본으로까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망하면서 향가가 그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향가가 민족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그 위대한 길을 향가 루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향가 루트가 기록되어 있는 저의 저서 향가 루트입니다. 백제가요, 고려가요라고 알려진 정읍사 가시리 아리랑 속에 이상한 글자들을 추적하다가 이들이 향가의 보원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삼한시대의 향가들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가시리, 정읍사, 아리랑 속 이상한 글자들을 풀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향가가 과연 이 노래들에만 그칠까? 가시리, 정읍사, 아리랑에만 그치지 않고 혹시 백제가요, 고려가요라고 알려진 다른 노래들의 이상한 글자들까지 모조리 혹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득한 옛날 우리 역사를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향가를 통해 우리 민족사는 물론 일본 민족의 뿌리까지도 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 장혜환님께서 보내주신 향가 속 6글자, 나 다니는 곳에, 이것은 바로 덩어리 보원이었던 것입니다. 고조선 덩어리 보원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 향가가 제작된 것입니다. 위중귤과 어기야 강돌이, 아리랑들은 모두가 덩어리 보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려가요, 백제가요로 알고 있던 작품들이 삼한시대 향가들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을 소위 삼한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삼한의 역사는 우리 역사에 있어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향가라는 시각으로 보니 무엇인가가 어슴푸레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나 고대 역사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었습니다. 기절초풍할 대충격적인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2024 신년 초 이것을 추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김영애TV는 향가로서 민족 역사와 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향가 가인을 배출해 향가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가의 부활 운동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권유합니다. 신년사 향가를 손수 만들어주신 가인 장효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햇살이 1년 내내 비추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독한 김영애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